76페이지고요. 이제부터는 생물과 환경, 생물 파트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웬만하면 7, 8 다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번에 살짝 들어갔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복습하면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생물과 환경이 공존해 가지고서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배울 거야. 일종의 생태계 안정인 평형 그런 상태를 배울 건데, 먼저 복습부터 한번 해보자. 생태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생태계 구성 요소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첫 번째, 살아있는 애들 우리가 생물적 요소라고 하고, 살아있지 않는 애들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없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 환경이라고 하는 거고, 너희들은 이 환경 총 5가지 배운다. 자, 그다음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생명이 있는 애들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는데, 생명체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혼종되어 있는 거, 그런 걸 따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군집이라고.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는 생태계를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 크게 환경과 군집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 환경과 군집은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먼저 환경이 군집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 불러? 작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 군집이 생물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당하고만 못 산다. 나는 반작용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잡죠. 이때 환경이 군집, 생물체에 작용을 하면 이 생물체들은요, 그거에 적응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이 생물체끼리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런 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이런 군집들은 크게 유기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생산자, 유기물을 생산, 소비자, 유기물을 소비만 합니다. 그 다음 분해자는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거. 됐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생소분이라고 하는데, 이 생소분끼리는요,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물질은 교환되는데 에너지 교환은 안 돼요.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 생산자는 무기물을 유기양분으로 만들어 먹고, 그 유기양분을 얘가 소비를 하고, 이 분해자가 유기양분을 무기양분으로 만들자마자 다시 얘가 생산자가 관여를 해. 그래서 요 생소분끼리는요, 써놔야 돼. 물질 교환을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교환은 못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에너지 교환 못한다는 거 미리 좀 써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지금 방금 전에 쓴 것들 있죠? 요게 이 단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정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생태계 구성 요소라고 돼 있어. 크게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나누게 되는 거고, 그치? 비생물적 요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환경이라고 하는 거고, 이 환경에는요, 하나씩 따로 배운다. 물, 빛, 공기, 온도, 토양. 그래서 총 5가지 배울 거야. 이때 빛 같은 경우도 또 빛의 양, 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치? 밝다, 어둡다. 빛의 세기가 세다, 약하다. 그 다음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작년까지는, 니네 선배들까지는 빛의 파장 나왔거든? 올해 보니까 없더라고.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나는 뺄 건데, 일단 학교에서 만약에 빛의 파장, 빛의 색깔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거 배웠으면 얘기해 줘야 된다. 알겠어? 아니, 지금 나갔지 이거. 빛의 색깔 배웠어, 안 배웠어? 예를 들어서 바닷속에 살고 있는 녹조식물, 홍조식물, 뭐 그런 얘기 배웠어? 배웠어?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빛의 파장도 우리가 배워야 돼. 파장도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빛의 양도 따로 배워요. 빛의 양. 그래서 빛의 양이 많아지는 걸 우리가 낮이 길다라고 하는 거고, 빛의 양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밤이 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뭐라고 해? 환경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환경이에요. 이게 환경. 그 다음 생물 요소는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체를 우리가 생물 요소라고 하는 건데, 이런 모든 생물들은 한 마리씩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여러 종씩, 그렇지?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군집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군집 얘기는 어디 있느냐? 위에 있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한다. 생물체 하나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개체라고 합니다. 됐어? 이때 이 개체들이 무리를 이루어. 그럼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개체군이란 말이 나오려면 무조건 동종이어야 돼. 써놔.
동글뱅이 치던지. 동종. 근데 이 동종끼리 여러 개의 개체가 있겠죠. 잘 봐. 하나의 종이야. 예를 들어서 이 기호시란에 우리는 개체가 여러 개가 있겠지. 하지만 종류는 전부 하나지. 인간이라는 종류. 맞아? 하지만 이 인간이라는 종류는요. 모두 같은 형질을 갖고 있어. 다른 형질을 갖고 있어. 다른 형질을 갖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걸 니네 알고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해? 유전적 다양성. 앞에서 배운 것들. 그 다음 이제 군집이란 말은요. 이런 개체군들이 여러 개 모여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는 거고 이 군집은요. 써놔야 될 게 여러 종끼리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여러 종이 있어야지만 군집이 발달한 거고요. 군집이 발달해야지 어떤 일이 벌어져? 종다양성이 높습니다. 알아둬.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돼? 개체가 모여 개체군.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 그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생태계가 된다. 그래서 외울 땐 첫 절만 따서 개군생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죠. 됐죠? 그래서 개군생,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됐죠?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요때 이 아까 얘기했죠? 이 개체군은 무조건 동종이고 그 다음 군집은 무조건 여러 종이다. 그래서 여러 종들이 있어야지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생태계 구성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생태계 구성 요소, 왼쪽은 생물적 요소, 군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은 비생물적 요소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요때 환경이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뭐라고 한다고? 이걸 작용. 이따가 요 작용의 예들 다 배울 거야. 그 다음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지들끼리 먹고 먹히는 관계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요 생산자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광합성하는 애들. 그 다음 소비자는 유기물을 소비만 하는 애들. 그 다음 분해자는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키는 애들. 그래서 요 생물적 요소 사이에는 물질의 교환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하지만 에너지 교환 안 일어나. 미리 좀 알고 넘어가. 자, 맨 먼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부터 한번 보자. 얘네들은 이름을 왜 붙였어? 유기물을 생산하는 애들. 유기물을 소비만 하는 애들. 유기물을 분해만 하는 애들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전부 유기물 어떻게 쓰느냐라는 겁니다. 자, 광합성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요 광합성 때문에 이 양분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기양분이 뭘로 바뀌어? 유기양분으로 바뀌죠. 자, 원래 얘들아 무기물, 유기물이란 말은 언제 나왔냐? 이럴 때 나온 거야. 사실 철학에서 나온 말들이야. 야, 지나가다가 떨어진 낙엽 같은 거 하나 우리가 발견을 했어. 낙엽을 딱 들고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 야, 예전에 얘는 생명의 기운이 있었단 얘기야, 없었단 얘기야? 있었단 얘기지. 그래서 있을 이유,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 거야? 유기물. 그럼 지나가다가 돌덩이 하나를 만났어. 돌덩이 딱 들고 야, 이건 유기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어? 얘는 생명의 기운이 깃들지 않았잖아. 선생님, 제가 본 판타지 만화가 웹툰 같은 데 보면 얘가 골렘으로 바뀌던데. 장난치나 이씨. 알겠어? 암석 같은 돌덩이는요 생명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 없어요. 무자를 써서 무기물, 무기양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야, 근데 무슨 우리 과학 시간에 무기물, 유기물, 생명의 기운 있다 없다 웃기지 않냐?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있을 유자에 유자가 뭐야? 탄소 베이스로 해서 탄소화물이냐? 그러면 유기물이야. 탄소화물이 아니냐? 그러면 무기물이야. 근데 우리 조심할 게 있어.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는 탄소 베이스 화합물이지만 얘네들은 무기양분을 취급합니다. 알겠어? 유기양분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애들, 탄단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요 탄소가 중심 원소이고 복잡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불러? 유기양분 이런 식으로 잡아. 너희들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은 유기양분이야. 물론 무기물도 있어.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물이잖아. 이거 무기물. 그렇죠? 그 다음 물단지, 무기, 핵폭탄 이런 식으로 잡았죠. 그 다음에 물하고 무기양분, 무기염류 빼놓고 나머지는 싹 다 유기물, 유기양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비자. 소비자는요 유기물이 유기물입니다. 뭐라고? 유기물이 유기물. 뭐라고? 유기물이 유기물. 아, 이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플랑크톤 조심하세요. 플랑크톤은 두 가지가 있어. 동물성, 식물성. 식물성이 생산자야.
동물성은 소비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이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처목합니다. 알겠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분해자. 이 분해자는요 유기양분을 다시 뭘로 만들어주는 거야? 무기물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죽으면 땅 속에 묻히고 그치? 그 다음 썩어 문드러지면 다시 토양을 구성하는 한 구성물질 무기물로 바뀌고 그 무기물을 다시 생산자인 식물체가 유기양분으로 바꿔주지.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물질은 순환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제 조심할 거. 버섯, 세균, 곰팡이 여기까지 문제가 없거든. 지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지렁이 아니야. 너네 지렁이가 분해자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지렁이는 여기 들어가요. 알겠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 지렁이는요 복잡한 유기물을 단단한 유기물로 바꿔주는 녀석이야. 알겠니? 그래서 내가 여기다 쓸게요. 지렁이는 여기 아니다. 지렁이 여기 아니에요. 지렁이 분해자 아닙니다. 분해자는 버섯, 세균, 곰팡이입니다. 까먹지 마. 이거 많이 틀려요. 지렁이가 땅속에 있는 그 유기물들을 분해한다. 이거 분해자지 않습니까? 아니 걔는 복잡한 유기물을 간단 유기물로 바꿔주는 것 뿐이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각종 작용과 반작용, 상호작용의 예들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제일 먼저 보자.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어. 이걸 전부 뭐라고 할 수 있어? 작용의 예야. 뭐라고? 작용의 예제들입니다. 얘들아, 작용의 예제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시는 거야. 뭐라고? 외우시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다. 예제들 이거 언제 다 포함하고 있어. 근데 외우더라도 알겠지? 한번 봐두고 그 다음부터 따지시면 되겠죠. 자, 일단 빛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용의 예 중에서 빛입니다. 자, 일단 빛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책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일단 빛세기가 강하다 약하다라는 거야.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부터 나왔어? 빛세기. 됐습니까? 빛세기. 자, 그래서 밑줄 칠게요. 빛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빛의 색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밝은 곳, 어두운 곳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빛세기가 강한 곳에 사는 애들은 잎이 두껍고요.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식물 잎의 단면도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가 윗면이에요. 여기가 아랫면. 우리가 식물 잎을 하나 따다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에요. 알겠어?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뒷면 일부분에는요 큐티클층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빛분 받는 부분이고 만약에 큐티클층이 두꺼우면 내부를 많이 잘 보호할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위하고 여기 아래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표피세포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엽록체가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울타리 조직이라고 돼 있어. 이 울타리 조직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느냐 빽빽하기 때문에 빽빽할 책자를 써서 책상 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기에 광합성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바로 엽록체가 무지막지하게 많아. 알겠어?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왼쪽하고 오른쪽에서 여기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되어 있죠. 여기는 덜 발달되어 있지. 얇고 두꺼워. 이유는 간단해. 얘는 물 들어올 때, 즉 빛 들어올 때 광합성 많이 하자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는 빛이 강한 곳이야. 이때 이 빛이 강한 빛을 받는 잎 요런 애들을 식물을 우리가 양엽식물이라고 하는 거고 보통 요렇게 되는 애들을 음엽식물을 이런 식으로 불러요.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거? 책상 조직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겠죠. 얘들아 조직은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 이 밑에 부분 보이죠 여기? 요 부분이 바로 뭐냐? 이거를 해면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다 해자 그물 면자예요. 그치? 바닷속에 던지는 그물처럼 구멍이 뽕뿌르뽕뽕 있기 때문에 공기가 막 요 안에 출입할 수 있어. 그 다음 여기 현재 요거 보이지? 요거 이런 걸 우리가 관다발 조직이라고 불러. 관다발 조직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있는데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중에 하나는 윗부분은 주로 물관 조직, 아랫부분은 주로 체관 조직이야. 알겠어? 그래서 그냥 물관하고 체관이 뭉쳐 있었다.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거, 체관은 양분이 이동하는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여기 U자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U자 아니죠? 단면도니까 이거 구멍 이거 아는 사람 기공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기공. 이 기공을 통해 공기가 드나들어요. 정확히 말하면 산소 들락날락 그 다음 이산화탄소 들락날락 그 다음 수증기도 나갑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나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증산작용이라고 하고 뒤에 또 나온다.
알겠니? 그다음 이 동글뱅이 이 구멍 주변에 여기 빗금침 부분에 세포가 있죠. 이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변세포라고 불러요. 저게 열리면 기체교환이 잘 일어날 테고 닫히면 기체교환이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혀. 저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 알겠어? 여기에 뭐가 많다고? 엽록체가 많아요. 엽록체가 많아. 그러면 엽록체가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빛이 강하다? 야, 빛 들어올 때 광합성 많이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식물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똑같이 빛세기가 강한 곳에서 사는 양엽식물 하나에서도 지금부터 배우는 건 하나의 식물이야. 아까 위에서 배우는 건 다른 식물들이고 지금은 하나의 식물. 이거면 이거야.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틀려요. 자, 윗부분은요. 햇빛하고 가깝잖아. 태양과 가까우니까 빛을 많이 받고 아랫부분은 빛을 조금밖에 안 받지. 그래서 하나의 나무 안에서도 위냐 아래냐에 따라 빛색이 받는 빛색이 양이 틀리기 때문에 잎의 두께가 다 틀리다라는 얘기. 하나의 식물 같은 식물 내에서도 윗부분은 광합성 활발 두꺼워. 아랫부분은 광합성이 안 활발 얇다. 됐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위에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두껍고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작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 간단하게 그림 그려봐. 자, 식물은 종류마다 생존에 유리한 빛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놈은 빛세기가 강한 곳에 잘 자라고 어떤 놈은 빛세기가 약한 곳에 잘 자라는데 이런 걸 양엽, 이런 걸 음엽식물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보시면 일조시간 얘기가 나와. 이 일조시간이 바로 뭐야? 빛 받는 시간을 우리가 일조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빛 받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돼 있어. 그럴 때 번식을 잘하고 어떤 놈은 일조 시간이 짧아진 시기에 번식한대요. 그럼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건 여름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봄철 아니면 초여름.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일조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언제야? 가을철. 맞니? 그럼 얘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써볼게. 성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설마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내겠지만 이거를 외워라라고 하면 진짜 선생님이 너무한 거야. 그치? 이건 너무한 거야. 이건. 이럴 수 있다. 그러고는 상관없는데 야 어떤 생물이게? 아우 너무합니다. 그건 진짜 너무하다. 자 그다음 상추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시기에 꽃이 피고라고 돼 있어. 일조 시간이 길어진다?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 초여름 봄철 여기가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꽃이 핀다라고 했지. 그럼 요거 상추 같은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얘는 낮이 길어질 때 꽃이 피는 거지. 개화하는 거지. 맞아? 이런 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장일식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장일식물. 길장자, 날일자, 낮이 길어질 때. 그러면 낮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자? 밤은 짧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 단야식물 이렇게 불러.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국화입니다. 국화는 거꾸로죠.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시기에 꽃이 핀대요. 일조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는 낮이 짧아진다는 얘기니까 지금 같은 계절이죠.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우리 가을 같은 경우니까 가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낮이 짧아져서 짧을 단자를 써서 단일식물 또는 밤이 길어지니까 장야식물 이렇게 불러요.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잘 봐라. 잘 보시면 선생님이 하루를 이렇게 나눌 거고 그거에 정확하게 반틱을 해서 다 칠해버릴 거야. 됐죠? 다 칠해버릴 거야. 여긴 그럼 뭐야? 밤. 여긴 뭐야? 낮. 여기 위에 시간이 써 있겠죠? 여기가 0시? 아니 0시가 아니지. 보통 낮이 몇 시부터 몇 시지? 06시 그 다음에 18시. 그럼 다시 여기가 06시. 됐죠? 그럼 이거 몇 시간이야? 12시간, 12시간 간격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낮과 밤이 1대1이야. 맞니?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렇게 됐을 때 꽃이 핀대. 이거 어떤 놈이니? 라는 얘기야.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이렇게 돼서 꽃이 폈어. 장일식물이죠. 맞죠? 이건 장일식물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렇게 됐었는데 정확하게 한가운데에서 요럴 때 됐어? 요럴 때 꽃이 폈어. 이거 뭐가 되겠어? 단일식물이 되는 거죠. 맞니? 됐어?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이 장일식물하고 단일식물 중에서 낮이 포인트일까 밤이 포인트일까라는 거야. 얘는 낮하고 밤 중에서 뭐 때문에 꽃이 피거나 그 다음 꽃이 지거나 하느냐 안 피거나 하느냐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거든. 실험을 해보니까 낮보다는 밤 시간에 영향을 받더래. 이거 알아둬.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요거 가지고 설명한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단일식물이다. 이 단일식물이 얘를 밤을 요렇게 지금 현재 보시면 낮보다 밤이 길지. 근데 이 밤 사이사이에 잠깐 동안 불을 켜준 거야. 뭐라고? 잠깐 동안 불을 켜준 거야. 잠깐 동안 불을 쓱쓱쓱 이런 식으로 켜줬어. 중간에 켜준 시간은 한 10분 남짓이라고 하자. 그럼 밤 전체 시간 중에 30분이면 토탈 30분이면 야, 큰 차이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럴 때 얘 같은 경우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피더래. 왜? 밤이 쪼개진 거야. 그래서 이 식물체는 요걸 밤이라고 생각해. 이걸 밤이라고 생각해. 이걸 밤이라고 생각해. 이걸 밤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밤이 쪼개지면요. 장일식물이라도 밤이 조금이라도 쪼개지면 무조건 개화 시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 식물 같은 경우는 낮하고 밤 중에서 밤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 알겠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됐냐? 이해됐어?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밑으로 온도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온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라고 돼 있어. 저걸 뭐라고 하게? 정원동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대표적으로 정원동물이죠. 사람 같은 생물체가 살아있는 한 체온은요 무조건 몇 도로 유지되지? 세이야? 세이 해봐. 이건 상식이지. 네가 살아있는 한 네 몸의 온도는 몇 도? 그래 36.5도 맞잖아. 그치? 아무리 더워도 36.5도 유지하려고 하고 아무리 추워도 36.5도 유지하려고 하잖아. 맞지?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정원동물이라고 하는 거야. 자, 밑줄 쳐.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 정온생물들. 정원동물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 그 중에서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 자, 깃털이나 털이 발달 밑줄. 그럼 왜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을까? 그게 바로 보온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아직은 니네들 옷을 안 입었는데 좀 지나면 니들 겨울철 공식 롱패딩 입고 다닐 거지. 세이야 아니야? 롱패딩 안 입고 다닐 거야? 올해는 숏이야? 이 유행이? 어허. 야, 에비나 롱패딩 안 입어? 그냥 숏이야? 그럼 패딩이 왜 따뜻하냐라는 걸 물어보시면 그 안에 오리털 들었어요? 아니, 오리털과 오리털 사이에 뭐가 들어서? 공기. 바로 그 공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아주 훌륭한 단열재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잘 봐. 보통 일반적인 동물들 같은 경우는 겨울 되면 털이 길어져. 털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잘 봐. 털이 들어있을 때 털은 보통 이렇게 구멍, 털구멍 안에 털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털이 누워져 있어. 이때 털구멍을 꽉 주변에 있는 그 조절할 수 있는 그 근육이 있는데 이런 걸 잇모근이라고 한다. 평상시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잇모근이 늘어져 있고요. 그 안에 털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근데 이때 겨울철이 되잖아? 그럼 털구멍 주변에 있는 근육이 수축돼. 이렇게 돼요. 됐어? 그래서 요 주변이 수축돼가지고 요 털구멍을 막아. 그럼 여기서 빠져나가는 열이 일단 없겠지? 그런 다음 여기 있는 털들은 전부 세워지겠지. 근데 털이 영원히 이렇게 세워지냐? 이게 말 돼 안 돼? 안 되지. 윗부분은요 실처럼 돼 있기 때문에 윗부분은 이렇게 누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개의 털들이 있으면 이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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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 되면서 여기에 미세한 공기층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맞아? 이 공기층이 무슨 역할을 한다? 오리털 파카의 그 공기 역할을 하는 거야. 너네 좀 있으면요 옷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그 오리털 파카를 꺼내서 바로 입으면 안 따뜻해요. 오리털 파카를 처음 입을 때 엄마들이 알아서 해줄 거겠지만 만약에 안 해주시면 니들이 하는 거다. 오리털 파카가 눌려 있잖아. 그걸 잡아 뗀 다음에 통통통통 치지. 그럼 그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지. 접혀 있던 눌려 있던 오리털이 펴지면서 그 안에 공기가 많이 스며들어야지. 그래 정말 따뜻해. 아시겠습니까? 납작된 오리털은 그냥
추워. 두꺼운 옷하고 똑같아. 알겠냐? 됐어? 이게 바로 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 밑줄 쳐. 그래서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한테도 이 얘기가 적용됩니다. 사람한테도 남자하고 여자 중에서 몸속에서 당연히 많은 건 물단지 이순원이 많은데 남자보다 여자가 지방 비율이 좀 더 높아요. 물론 남자는 단백질 비율이 높고요. 물론 물단지가 아니라 물지단 이런 순서인 슈퍼 헤비급 뚱땡이들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물단지 순서 맞아. 하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몸에 지방의 비율이 많아요. 왜 많아요는 묻지 마세요. 알겠니? 그래서 여자들이 지방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겨울철에도 미니스커트 입고 맨다리로 막 다닐 수 있는 게 이 얘기야. 그렇죠? 하지만 난 여자로 못 살 것 같아. 개 추워. 세희야 가능? 너도 추워? 예빈이 가능? 불가능? 몸매에 자신 없어서? 그냥 가리고 다닐 거야? 롱치마? 나중에 뭐 몸매가 거의 슈퍼 헤비급이 아니지. 슈퍼모델급으로 바뀌게 되면 혹시 알아? 여름철에 저기 맨다리로 막 미니스커트 입고 다닐지? 그럴 일은 없어? 겨울에 추워서? 야 근데 겨울에도 그렇게 미니스커트 다니는 애들 있잖아. 여자들 중에서. 걔들 안 춥다는 얘기죠. 그치? 그리고 그나마 조금 추우면 스타킹 신잖아. 그 스타킹. 너 스타킹에 대해서 좀 아니? 알아? 스타킹을 알아? 스타킹 종류에는 뭐가 있어? 아이씨 이 새끼 봐라. 검정색과 커피색과 그다 살색과 야 장난해? 야 색깔 말고 마. 선생님은 편의점 편돌이 출신이었기 때문에 스타킹에 대해서 좀 압니다. 스타킹 편돌이 출신이면 나는 진짜 우리 집에 여자라고 우리 엄마밖에 없었는데 스타킹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 그치? 그런 와중에 편돌이를 딱 취직을 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와가지고 스타킹 앞에 뭐를 붙여 땡땡 스타킹이 있어. 에? 나니?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는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알려주더라고. 스타킹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밴드, 판타롱, 팬티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알겠니? 팬티 스타킹은 팬티 위에 입는 걸 우리가 팬티 스타킹을 하는 거야. 조심해. 남자애들 오해하지 마. 팬티 대신에 입는 거 아니에요. 돼서 그다음 판타롱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허벅지까지. 밴드는 밑에까지. 근데 보통 밴드는 많이 안 신더라고. 판타롱 아니면 그다음 팬티 스타킹인데 잘 알아두세요. 내가 니들한테 한 가지 남학생들 팁 주는 겁니다. 이 팬티 스타킹이 군대에서 참 유용했어. 왜? 겨울철에 밖에 나가가지고 가는데 진짜 위에는 겁나 많이 껴있거든? 막 껴있고 했는데 아래는 껴있을 게 없어. 야 기껏해. 야 잠깐만. 팬티는 옷이 아니니까 팬티 빼고 아래 하의다. 내복 하나 입고 체육복 입고 군복 입고 방한복 입고 끝이야. 위에는 진짜 개 많이 껴입어. 위에는 일단 메리아스 같은 거, 그치? 난닝구 같은 거. 그 다음 내복 입지. 그 다음 체육복 입지. 군복 입지. 깔깔이 입지. 야상 입지. 방한복 입지. 7개를 입거든? 근데 알지? 얘기했잖아. 입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입겠어? 좀 얇으면서 입기 편한 거. 보온효과 뛰어난 거. 그때 내가 편돌이 생활을 기억해가지고서 휴가 들어올 때 팬티 스타킹을 사가지고 입어봤거든? 따뜻해. 물론 그 당시에 레깅스가 있었던 그걸 사왔을 거야. 알죠? 근데 레깅스가 그 당시에는 몰라. 레깅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기억하기에는 없었을 거야. 그래서 팬티 스타킹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 아랫도리에 뭔가 많이 껴있잖아? 급할 때 돌아버립니다. 바지를 풀어야 되는데 바지가 안 풀려. 나오기 일부 직전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해? 찢어야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아무튼 너네 삶의 지혜가 되니까 하나 기억해놔라. 자, 그리고 편의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얘기. 선생님이 편의점 생활을 야간 타임으로 했거든. 야간 타임을 했을 때 진짜 별의별 사람이 많이 온 거야. 진짜 한 번은 그지가 왔었어. 진짜 그지. 그냥 그지가 아니라 진짜 노숙자 그지가 온 거야. 근데 거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겨울철이니까 히터 빵빵하게 틀어놓을 거 아니야. 문을 딱 염과 동시에 이상한 냄새가 막 나. 진짜 나 토할 뻔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던 그 손님들 다 나가.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러고. 그러니까 뭐 옆에 있던 누나는 나한테 뭐라는 거야? 야 빨리 내보내 빨리 내보내. 남자 나 혼자 있는데 나보고 내보내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저기 그렇다고 손님일 수도 있잖아. 그치? 손님 내보낼 수는 없거든. 그런 상태에서 다행히 손님은 아니야.
딱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여기 추운데 여기서 잠깐 있다가 가면 안 되니?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양심적으로는 그래 있고 있으라고 하고 싶지만 딴 손님도 나가고 그러면 나 저기 점장한테 걸리면 뒤지고 혼나거든. 어떻게 해? 나가셔야 된다고 일단 얘기는 해야 하는 상태지.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나한테 2천원만 주면 나가겠대. 2천원만. 알바의 지갑에 있는 그 피 같은 2천원. 참고적으로 선생님 그때 야간 타임 1시간 하면 1,800원 받았어. 1,800원 받던 시기에 어떻게 한 거야? 2,000원, 200원 더 보태서. 그치? 내 1시간이 날라갔겠죠? 그래서 2,000원 주고 내보냈어. 가시라고.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냐? 맞아! 그 2,000원 가지고 다시 들어와! 그래가지고 뭐 했어? 라면에다가 삼각김밥하고 그거 먹더라. 진짜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 그냥 한마디로 내 돈 가지고 사드린 거죠. 아,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나도 착한 일을 한 거지만 그 당시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다니까. 그러고 나가셨어.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때 사람들 진짜 들어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다 나가. 진짜 거짓말 하고 그 추운 겨울날 문을 1시간 열었어. 문을 히터 다 끄고 와 추워 대주인 줄 알았어. 응? 아무튼 그랬던 기억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스타킹 얘기야. 어떤 술 취하신 분 여자분이 딱 오시더니 삼촌 이러더라고. 나한테 삼촌 이래. 삼촌 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 스타킹 어디 있어요? 저기요. 그러더니 쭉 가가지고 막 골라. 난 뭐 다른 애들 알잖아. 뭐 이렇게 찍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스타킹을 고르더니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삼촌 보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에? 뭐지? 관심도 없었는데. 근데 너네 알지? 보면 안 돼라고 하면 더 보고 싶은 거. 그치? 근데 편의점은요. 요 카운터 안에 이렇게 보면 저기 볼록골 저기 볼록골 다 있는 거 알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본 게 아니라 그냥 거울만 봤지. 거기서 뭐 하고 있는 줄 아냐? 기존 스타킹 올라갔으니까 그거 벗고 그거 입더라. 물론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여자들도 있었어. 그런 여자. 마지막 편의점 시리즈. 마지막 밤에 우리 편의점에서 술 배달하고 쌀 배달 이런 게 뒤지게 많았거든. 그럼 배달을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개짜증나. 밤에 막 물건도 들어오고 청소도 해야 되고 진짜 아우 쌀도 배달해야 되고 술도 배달해야 되고 그래서 투덜투덜하고 갔어. 어깨 메고 20kg짜리. 이씨 아우씨 하고 투덜투덜 갔어. 가가지고서 띵동 문을 딱 열었는데 나 놀랬다. 나 갓 20살이었잖니. 너 진짜 놀랬어. 거기가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아가씨들 단체 거기였어. 문을 띵동 하니까 문을 탁 열어주고 여기 내놓고 가세요. 뭐 그것도 아니고 안에 들여다 달래. 이거 내가 어떻게 문 열어놨으니까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제가 엄마야 이랬어. 왜 그랬을 것 같아? 여자들끼리만 살잖아. 속옷만 입고 막 들어다니면 내 앞에서 참고적으로 인사가 나 몇 살? 20살. 그치? 한참 이성적으로 이게 막 이성적으로 막 이성이 마비된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겠어? 기발 에이씨 이러고 갔잖아. 다음부터 거기서 배달시키잖아. 네! 하는 거죠. 그리고 팁도 주더라. 10,000원짜리. 너 같으면 가겠냐 안 가겠냐? 가겠죠. 안 간다고? 이미지 관리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안 갈 거라고 봐? 난 팁 때문에 간 거죠. 팁 때문에. 그렇죠? 팁은 내 거잖아. 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의점 얘기였어요. 자, 그다음 이제 포유류랑 얘기 한번 해보자. 포유류가 제일 대표적인 정원동물인데 요거 재밌는 거 하나 있습니다. 몸집이 커진 게 기온이 낮을수록 요거 말을 거꾸로 했네. 기온이 낮을수록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몸집이 커져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만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몸의 말단 부위가 작아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알렌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 왜 기온이 낮을수록 몸집이 커지는 게 유리하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생물체가 여기에 요렇게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생물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1m, 1m, 1m라고 하죠. 근데 전체 표면적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한 면이 6면이 있기 때문에 6에 해당되겠지. 6제곱미터. 전체 부피는 얼마야? 라고 하면 1세제곱미터.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덩치가 커졌다고 치자. 2배씩. 2배. 됐어? 그럼 표면적은
얼마가 되겠니? 라고 하면 8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 덩치는 어떻게 됩니까? 표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일단 8배가 되는 거고 한 면이 2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 4가 되겠죠? 6, 4, 24. 그래서 얘는 24 제곱미터로 바뀔 거야.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잘 봐. 부피가 몇 배 바뀌었죠? 8배 바뀌었죠. 그쵸? 하지만 표면적은 몇 배가 바뀌었어? 4배가 바뀌었어. 맞아? 부피가 바뀌는 걸 표면적이 따라가 못 따라가? 못 따라가. 맞아? 그럼 부피는 부피대로 커지고 표면적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 맞아? 등치는 커지는데 표면적이 줄어들면 주변하고 열 교환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열을 잘 잃어요? 못 잃어요? 못 잃어요. 됐어? 그래서 체온 유지를 잘 할 수 있어? 못 할 수 있어? 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북극에 살고 있는 애들, 남극에 살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통통합니다. 알겠어? 통통하다 볼 때 뚱뚱합니다. 덩치가 커요. 북극 곰 생각해봐. 포비. 야, 뽀록뽀록 뽀로로 친구의 포비 알지? 덩치 크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몸에 말단부가 작아진다라고 돼 있어. 이 말단부기가 보통 어디 하는 거? 코끝, 귀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제일 대표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막여우예요. 사막여우, 북극여우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사막여우는 더우니까 귀가 크죠. 몸집은 작고 북극여우 같은 몸집이 크고 귀가 짧지. 니네 아까 뽀롱뽀롱 뽀로로 얘기했는데 뽀로로의 정체는 남극 펭귄인 거 알지? 거기에 사막여우 한 마리 나오는 거 알지? 누구? 에디. 이게 에디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누구 나와? 포비 나오고 그치? 또 누구 나와? 크롱이 나오죠. 맞잖아. 그치? 자, 크롱이는 참고적으로 공룡이다. 알겠지? 야, 걔네들이 어떻게 같이 살지? 하나는 사막 살고 있는 놈. 그치? 하나는 북극 살고 있는 놈. 하나는 남극 살고 있는 놈. 하나는 중생대 공룡. 이씨 어떻게 같이 살아? 그치? 새도 있고 패티인가? 걔가? 패티냐? 해리냐? 내가 헷갈리는데. 이 새끼들. 야, 혹시 니네 어렸을 때 뽀롱뽀롱 뽀로로 안 봤어? 보고 자란 뽀롱새. 니네 설마 방귀대장 뽕뽕이 세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니네 뽀로로 세대잖아.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 크롱이 말한다고? 얘기했어? 얘기 안 했냐? 크롱이 말해요. 그전에는 크롱이 저기 성대모사기가 제일 쉬웠어. 크랑 이것만 하면 됐잖아. 근데 지금 크롱이가 말을 해요. 왜 말을 못했느냐 그동안은? 어려워서. 지금 큰 거야. 알겠어? 니들 몸집은 이만큼 커졌을 때 그치? 크롱이는 한참 걸렸어. 몇십 년 걸렸어. 그치? 야, 공룡은 성장 속도가 늦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뽀로로 일기부터 봤을 거 아니야. 뽀로로 일기일 때 이 포비 변태 새끼가 옷 홀라당 벗고 나온 거 봤지? 못 봤어? 야, 포비만 유일하게 옷을 홀라당 벗고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즌2에서 옷을 입혀놨잖아. 어디만? 변태 개념은 기질은 어디 안 갑니다. 옷끼리만 입어놨지 상의만 입고 나왔잖아. 맞잖아. 하의는 실종, 상의만 입고 나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막 하니까 3탄에는 멜빵 바지를 입고 나와. 시즌3 3기에는. 근데 멜빵 바지 입을 때 변태의 기질은 어디 안 가? 어떻게 됩니까? 위통은 까! 그리고 알아. 분명히 이 새끼 안에 속옷 안 입었을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곰탱이가 속옷 하나도 안 입고 처음에 이러고 다녔다가 2탄에는 윗뚜리만 입고 다녔다. 3탄에는 윗뚜리 벗고 아랫뚜리만 입고. 야, 이 포비는 전형적인 변태 새끼예요. 그렇죠? 자, 참고적으로 얘기했고요. 자, 그게 말단 부위가 작아지면 표면 면적이 작아져서 열 방출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사람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북방계의 민족이 있고 남방계의 민족이 있거든. 남방계 열대지방, 적도지방에 사는 애들 얼굴을 보면요, 일단 얼굴이 이런 식으로 넙대대하고요. 알겠어? 코를 그리면 코가 이렇게 넓어요. 크고. 열 방출 잘하고. 그다음 북방계 민족 같잖아. 북방계 민족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식으로 빼쪽빼쪽하고요. 코를 보면 코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치? 그쵸? 네 스타일은 북방계야 남방계야? 남방계야? 네 스타일은? 아, 네 미래 와이프 얘기한 건데? 와이프 나중에 이런 스타일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지? 오른쪽? 이게 북방계고 이게 남방계라고. 보통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쪽 계열들. 그치?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봐도 비디오죠. 러시아 이쪽 계열들. 북유럽 이쪽. 그치? 거기다가 여기다가 또 금발이야. 키도 커. 이 새끼 봐라 되게 좋아하네 이거. 그치?
이게 민족적 특성이 기온 탓이에요. 기온 탓. 되니?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 알아? 베트남 같은 경우 길잖아, 위하고 아래가. 그리고 위쪽 지방은 눈 같은 거 구경할 수 있고요. 아래쪽 지방은 눈 같은 거 하나도 못 보잖아. 같은 나라인데도 위쪽 애들이 좀 더 이뻐. 오늘날 미인의 관점으로. 오늘날 미인의 관점으로. 너네 그거 알지? 미인의 관점은요, 시대마다 틀린 거. 알겠어? 조선시대 때 미인의 관점하고 지금 미인의 관점하고 전혀 틀려요. 조선시대 때 왕비를 뽑을 때 세자빈을 간택하잖아. 그 간택할 때 간택할 수 있는 그 기원이 있었어. 그 근거들 뭐 이마는 어느 정도 크기며 그 다음에 피부는 뭐 이는 새하에 뭐 시야는 고르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간 그 기록이 있거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선시대 왕비들이 왕이 원하는 왕비의 그 조건, 그치? 분명히 이걸 거야. 세자니까 왕자잖아. 왕자의 엄마 아빠 왕과 왕비가 되겠죠. 왕과 왕비가 특히 왕비가 야 너 왕자의 그 저기 와이프는 내가 고를 거야라고 할 때 그거를 이제 기록상에 남아놓은 거 있었거든.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그 평가 기준에 통해서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걸 컴퓨터 AI로 작성을 했거든. 놀라지 마라. 니네 혹시 만화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애니메이션 중에 혹시 슬램덩크 알아? 슬램덩크에 거기 북상구에 강백호 거기 주장 누군지 알아? 채치수라고 알아? 고릴라? 몰라? 이따가 수업 끝나가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그 왕자비의 얼굴이 그대로 고릴라 얼굴하고 똑같아. 채치수 얼굴. 그래서 그거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어. 됐니? 좀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사막여우 몸집이 작고요. 귀가 크죠. 얘는 몸집이 큽니다. 털도 길고요. 그 다음 말단부 작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얘는 털 짧아요. 그 정도 알죠? 자, 그 다음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라고 돼 있어요. 밑줄 쳐. 체온이 변하는 동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변온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뱀, 개구리 이런 애들. 햇빛이나 그늘을 찾거나 겨울이 되면 체온이 낮아져 물질 대다 속도가 느려지므로 겨울잠을 자는 등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한다라고 했어. 여기에 지금 현재 뭐가 나왔지? 겨울잠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겨울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써볼게. 얘들아, 변온 동물들만 겨울잠 자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아까 얘기했던 포비 같은 곰탱이도 겨울잠 자야 안 자요? 자죠. 그래서 이 겨울잠 자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 첫 번째, 변온 동물. 두 번째, 정온 동물. 자, 변온 동물들이 겨울잠 자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체온 유지 능력이 안 되고 먹이도 없으니까 야, 안 되겠다. 겨울 되면 우리끼리 뭉쳐서 잠이나 자자. 레드 썬. 그래서 이 변온 동물은요, 가사 상태에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사 상태. 그래서 땅콩들이 겨울철에 뱀들은 뭉쳐가지고 겨울잠 잠거든. 그때 뱀 무대기를 잡습니다. 땅콩들이. 그 다음 정원동물들은요, 먹이가 부족하잖아.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에라이 잠이나 자자. 얘는 뭐라고? 얘는 스스로 가사 상태에 빠진 거고 얘는 물질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누워있는 거야. 알겠어? 그냥 누워있는 거야.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해롱해롱. 진짜 자는 거야. 얘 같은 경우 자게 되면 물질 대사가 속도가 최저가 되잖아. 얘는 할 일이 없고 먹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들이 사냥꾼이야. 사냥꾼이어서 곰잡으로 겨울잠 자고 있는 곰한테 가서 자고 있으니까 그대로 끌고 멱살 잡고 끌고 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뒤진다.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야. 우리 아빠 같은 존재죠. 응? 아빠 안 잔다. 뭐 이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아빠 같은 존재예요. 건들면 큰일 나. 알겠죠? 자, 그 다음 넘기시고. 왜 안 넘어가? 자, 일부 식물은 기온이 낮아지면요, 단풍이 들거나 잎을 떨어뜨린다라고 했어.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줄게요. 이거 사실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 전에는 애들은. 자, 식물체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식물체 잎이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광합성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 식물체 내에 있는 수분량 조절하기 위해서 증산작용을 합니다. 이게 식물체 잎의 기본 포인트인데, 그 다음 어떤 식물은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거나 잎을 떨어뜨린다라고 했어. 여기 있는 이 식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낙엽수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낙엽수. 됐니? 이걸 낙엽수라고 해.
그럼 낙엽수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야, 겨울 되면 물 공급이 원활할까? 불편할까? 불편하겠죠. 땅 속에 있는 물 다 얼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얘 생각해봐. 물 흡수는 안 되는데 잎이 있으면 물 방출만 일어나. 되겠냐 안 되겠냐? 나 죽기 딱 좋지. 말라 죽기. 그래서 스스로 물 공급을 끊어버려. 추워지면. 됐어? 그럼 물 공급이 끊어지면 파락파락 초록초록했던 그 잎이 물 공급이 끊어지기 때문에 물 공급이 끊어지면서 말라가지. 그럼 엽록체 안에 있는 물도 어떻게 돼?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안에 엽록소 색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색소가 남아가지고서 바로 색깔이 드는 게 단풍이야.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낙엽수의 반대말이 뭘까요? 상록수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 상록수. 이 상록수는 1년 내내 항상 녹색인 나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상록수. 요 상록수의 제일 큰 게 동백나무 또는 사철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상록수가 되느냐? 얘네는 잎 겉부분에 큐티클층이라는 게 있죠? 얘가 두꺼워서 그 내부 보호를 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기온이 매우 낮은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 털 있는 애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털송이풀, 한라송이풀. 이때 기온이 매우 낮은 곳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혹시 사회 시간에 들어왔나 모르겠다. 툰드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대 또는 냉대라고 불러요. 툰드라 지역. 알겠어? 여기가 생물이 살 수 있는 최후의 한계선이야. 이거 넘어가면 아무도 못 살아. 됐어? 이때 이 툰드라 지역의 땅들은 1년 거의 대부분 얼어있기 때문에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동토? 얼어붙은 토양이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어떤 애들? 잎이나 줄기, 꽃에 털이 있어. 털 있는 애들. 그래서 털 때문에 보온작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물 나옵니다. 물! 곤충은 몸 표면이 딱딱하지. 키틴질. 그 다음 뱀과 도마뱀은 몸 표면이 비늘로 덮여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수분 손실을 막아요. 이거 외워주면 돼요. 그 다음 새알 단단 껍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수분을 보존해. 손실 막아줄 수 있죠. 그 다음 건조한 지역에 살고 있는 선인장이라고 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건생식물이라고 불러. 얘네들은요 물을 한 번 흡수했으면 나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물을 잘 흡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뿌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밑줄 쳐. 뿌리가 발달. 그 다음 줄기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고 밑줄 쳐. 잎이 가시로 변해. 왜 가시로 변했을까? 잎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어? 증산. 수분을 내보낸다고 했지. 잎이 발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기껏 흡수한 거 다 날아가겠지. 그걸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막지대를 여행할 때 물이 없으면 선인장 잡고 칼로 자르면 그 사이사이, 그치? 거기에서 물 나오는 거 본 적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연꽃과 같은 애들이라고 되어 있어. 이 연꽃과 같은 애들을 우리가 수생 또는 습생 식물 이렇게 불러요. 이런 애들은요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발달할 필요가 있겠니 없겠니?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요 뿌리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발달되지 않아. 대신에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이 통기 조직이 뭐야? 기체가 통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안에 빈 공간 얘기하는 거야.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지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뜰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 그 얘기를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토양으로 넘어갑니다. 토양은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 자, 염분이 높은 땅 같은 염분이 높은 땅, 다른 말로 소금기가 많은 땅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살고 있는 함초와 같은 식물들은 고농도의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 수분을 잘 흡수한다라고 돼 있어. 됐냐?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바깥쪽은 밖에 있는 물만 흡수하기 위한 거. 농도 차이에서 물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산투라고 하는 거죠. 됐죠? 너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바로 이렇게 한 거죠. 저농도에 있는 물이 고농도로 이동하게끔 저물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게 바로 함초 같은 애들입니다. 바깥쪽이 고농도야? 그럼 내부를 더더더 고농도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 다음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의 함량이 다르다. 그럼 우리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얘들아, 여기가 표면이다. 표면에서 아래로 갈수록 공기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겠지. 그쵸? 그래서 윗부분은 공기가 많아. 그래서 여기 살고 있는 이 세균들을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 거고, 아래로 갈수록 공기 성분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애들을 현기성 세균들이 산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토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요 안에 막 지렁이가 돌아다니잖아. 지렁이에 굴을 파지. 그러면 통기성을 증가시켜 감소시켜. 증가시키지. 그럼 지렁이가 토양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거는 반작용이죠. 그죠?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그 다음 마지막 공기입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라고 했어. 고산지대. 그럼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산소가 적은 이유가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애들은 평지에 사는 애들보다 밑줄 쳐 적혈구 숫자가 많아요. 그럼 적혈구 숫자가 왜 많으냐? 평상시 못 먹어봤으니까. 니네 그거 알아? 그거 알아?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누가 니들한테 밥 사준다고 해봐. 밥 뭐 먹을래 하면 고기야! 고기! 이렇게 고기 먹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고기를 하루 1년 1년 365일 매번 고기만 먹는다고 쳐봐. 누가 밥 사준대. 고기 먹자고 하겠니? 아니면 고기 사준다고 했을 때 우와 고기 달래. 에이씨 또 고기네.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지. 뭔 얘기인지 알아? 평상시에 내가 많이 먹은 애들은 뭔가가 들어오면 조금밖에 반응을 안 해. 근데 평상시에 못 먹어봤어. 그럼 못 먹어봤는데 그 어떤 뭔가가 공급이 되면 우와 발라붙겠지. 바로 고산지대가 이겁니다. 바로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적혈구, 산소 운반하는 녀석이죠. 평상시 산소 구경을 잘 못 해봤어. 근데 어쩌다가 숨 한번 쉬니까 산소가 많이 들어와? 우와! 산소다! 적혈구 엄청나게 붙겠지. 됐어? 근데 우리 아래에 있던 애가 고산지대 가서 갑자기 생활하면 적혈구 숫자가 갑자기 꽉 뜬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좀 있어야 증가하거든? 그치? 그래서 어질어질하고 힘 딸리고 숨 딸리고 쓰러지지. 그래서 예전에 월드컵 같은 거 고산지대에서 경기했을 때도 미리미리 경기 전에 가서 훈련을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경기 뛰라고 해? 그럼 원래 있던 애들한테 무조건 져요. 힘 딸려서. 힘 딸리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2번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반작용이라고 하죠. 써볼게. 반작용입니다. 이런 예제들 전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 자, 맨 먼저 식물의 증산작용 밑줄. 자,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이 수증기 형태로 기공을 통해서 방출됩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했지? 물이 수증기. 물이 수증기를 되려면 열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 열을 어디서 가져와? 주변에서.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죠. 됐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 숲이 울창해집니다. 라고 했어. 울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햇빛을 가릴 수가 있겠지. 그치? 숲이 울창해지면서 빛세기가 약해진다. 시원해진다. 이것도 되죠. 숲이 울창. 그 다음 생물의 호흡과 식물의 과합성은 공기 조성에 영향. 예를 들어서 과합성을 많이 한다? 그럼 굉장히 상쾌하겠지. 왜? 산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밑줄 쳐. 생물의 호흡과 식물의 과합성. 그래서 식물의 과합성이 생물의 호흡보다 훨씬 많으면 공기가 상쾌해.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가 많고 얘가 줄어? 안 상쾌해.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요거하고 요거와 관련된 게 뭐죠? CO2 농도죠. 호흡이 많아지면 농도가 커지고 과합성이 많아지면 농도가 줄어들어.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구온난화. 그렇지? 그래서 대규모 산림을 벌목하는 거. 그러면 과합성을 못하니까 CO2 농도가 오히려 높아지지. 됐지?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비버가 강의 물기를 막을 댐을 만들면 당연히 유속이 변화가 생기니까 댐 주변이 습지로 바뀌죠. 그렇죠? 그 다음 토양 속 미생물은 죽은 생물의 배설물을 분해하여 생태계에서 물질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구나. 지렁이는 배설물의 양분이 많아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얘 뭐라고 했어? 분해자라고 취급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분해자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유기물을 복잡한 유기물을 간단 유기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 지렁이, 두더지, 땅강아지, 개미 등의
생물은 밑줄쳐 땅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구구를 파는데 이는 토양의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는 거. 아까 쌤이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소의 트림에 포함된 온실기체가 지구의 기온을 높인다라고 했는데 소의 트림에 포함된 이 온실기체가 CH4 메테인이야. 메테인. 너네 소는 위가 잠깐만 헷갈리네. 4개인가 5개. 4개인가 있을 거야. 소가. 그 중에 첫 번째 소가 풀 뜯어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겠냐 안 되겠냐? 잘 안 되지. 너네 평상시에 너희들도 나물 반찬 같은 거 먹잖아. 선생님 저 나물 싫어하는데요 라고 해도 콩나물 정도는 먹는 거 알지? 그럼 콩나물 같은 거 먹을 때 콩나물 소화 잘 되니? 몰라? 야 얘들아 아침에 한 번 아니면 점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정도 밀어내기 한 판 정도 하면 되게 건강한 거거든. 장이 튼튼한 거야. 근데 오랫동안 밀어내기 한 판을 일주일에 한 번, 뭐 열흘에 한 번 하면 그게 변비라고 하는 거야. 그쵸? 내가 니들한테 며칠에 한 번 밀어내기 한 판 해요. 그건 안 물어보겠어. 그치? 자 근데 이런 습관 갖고 있지 않냐? 우리 일 다 보고 한번 나의 몸속에 있던 나의 분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갈아본 적 없어? 한 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야 인석이 없어? 야 예를 들어서 어제 콩나물 국밥을 맛있게 먹었어. 그치? 그리고 오늘 밀어내기 한 판을 할 거야. 그러면 100% 너희들의 분신 속에는요 콩나물이 콕콕콕콕 박혀 있습니다. 알겠니? 아직 저녁 안 먹었어? 똥 얘기하는데 밥 얘기해서 미안해. 그치? 자 아무튼 나물은 소화가 잘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치? 콩나물도 하모니오 소화가 안 되는데 일반적인 샘플 그런 걸 뜯어먹는 소들이 소화가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소의 첫 번째 위에는 각종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 걔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있는 우리 뜯어먹은 풀들을 자연 발효를 시키거든. 그때 메테인이 나와. 근데 이 메테인이 한번 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출하면 상관이 없는데 배출이 안 되잖아? 터져. 죽어요. 야,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알지? 그치? 몇백만 원이잖아. 심한 경우 5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가는 소들도 있잖아. 근데 내가 그 소 농장 주인이야. 세이야, 그냥 터져 죽게 만들어? 오늘 고기 파티지 이래? 아니죠. 어떻게 할 거야? 메테인 제거해야 되지. 그럼 메테인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거리 해줘야 돼? 소를 트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넌 소를 트림하게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니? 없지. 수의사 불러. 수의사를 불러. 어떻게 할까? 소의 첫 번째 위에다가 바늘을 이따시만한 걸 꽂아. 빵! 그 다음에 꽂은 다음에 이걸 돌려. 메테인이 슉 나와. 근데 메테인이 빨리 나올까 천천히 나올까? 빨리 나올까 천천히 나올까? 천천히 나와. 빨리빨리 나오게 만들려면 그리고 완벽하게 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 하는 줄 알아? 일단 배가 빵빵해. 배가 빵빵해서 터지기 전에 얘가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소는 일단 뭐야? 지금 아픈 상태야. 그러니까 수의사 불러가지고 빨리빨리 무슨 처리를 하느냐? 바늘 꽂는다고 했죠? 그치? 소도 뭐 지 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알지? 빨리 해줘야 되지. 고통을 줄여줘야 되지. 그래서 거기다 라이터를 불 붙여.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소에서 메탄가스 제거하기 영상 찾아보잖아. 딱 꽂은 다음에 거기다 라이터를 불 붙이면 불이 쫙 붙어. 그런 다음에 불꽃이 커졌다가 갑자기 점점 줄어들어 메탄가스 거의 다 빠져나왔다는 얘기야. 그거 안 해주면 소 죽습니다. 처음 들어봤던 얘기지? 들어본 적 있어? 못 봤지? 이따가 유튜브 가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영상 많습니다. 고래 배설물에는 해양의 물질 소환이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럼 흰개미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마지막이죠. 생물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바로 상호작용 얘기하는 거야. 선화, 상호작용, 먹고 먹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있죠. 상호작용. 자, 초식 동물은 식물의 잎이나 열매들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어. 이게 바로 뭐야? 소비자. 이게 뭐야? 생산자죠. 그다음 식물은 초식 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씨앗을 퍼뜨린다. 뭐 이런 것들. 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뭐라고 한다? 상호작용. 그렇죠? 많이 1차, 2차 소비자가 1차를 먹거나 그런 것도 다 상호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작용이냐 반작용이냐 상호작용이 얘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네가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다음부터 찾아내셔야 돼.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미치는 작용. 그다음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미치면 반작용. 그치? 그때 어떤 환경이 어떻게 미치느냐? 빛. 그쵸? 빛. 그다음 뭐 기온, 온도. 그다음 공기, 토양. 맞아? 이런 것들 어떤 건지 다 구분하셔야지. 됐습니까? 아, 물도 빠졌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여기 파트는 다 끝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뒷장 보시면 78페이지. 여기부터 여기 어디야? 몇 페이지야? 83페이지인가? 332번까지는 숙제가 되는 겁니다. 됐니? 숙제가 되는 거다.